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미국 대선 말입니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결과를 예측하기 더 어렵습니다. 이런 선거가 다 있어요. 이런 개표가 또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트럼프 승리 예측됐었는데요. 하루 만에 지금 바이든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트럼프의 불복 시나리오도 등장했습니다.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누가 돼도 최고령 대통령이고 누가 돼도 혼란은 예정돼 있습니다. 누가 돼도 북미 한미 관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외교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 개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현재 그 바이든 후보가 264석,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14석입니다. 270석을 얻으면 당선인데요. 지금 6석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반까지 거의 6석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네바다주가 지금 6석이거든요. 예. 그래서 약 한 1% 정도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섰는데 개표가 75%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 문제 제기해서 지금 개표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을 이제 계속 끌고 가서 지금 이제 법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요. 좀 남북 문제 그리고 대외 정책에 좀 차이가 클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내에서는 기승전 중국이라고 하듯이 예.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최종 결론은 타겟은 중국입니다. 근데 트럼프나 바이든이랑 큰 차이는 예, 없을 큰 것이다. 차이는 없는데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을 제대로 때리긴 했는데 네. 목소리만 컸지 촘촘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시진핑 주석에게 맷집만 키워놨다. 그래서 자기가 하게 되면 제대로 때리겠다요? 제대로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미중 간에는 갈등은 더 커지겠네요. 예, 지금 통상이라든지 군사 문제 이런 데서는 앞으로 더욱 더 갈등이 더 고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편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할 수도 있겠네요. 바로 이제 그 점이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제 후보죠. 이 두 네. 분의 공통점은 중국에 대한 목표가 같다는 건데 차이가 있다면 접근 방식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양자 방식을 선호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말로 이제 한 놈만 딱 골라가지고 패는 식으로 네. 해가지고 한 놈만 팬다. 예, 그런 방식인데 실제로 이제 제대로 못 패가지고 이 옆으로 이제 그 중국의 그 주변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패를 지어가지고 한 놈을 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을 중시하고 또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좀 그 가능성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쪽에다 조금 무게를 두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좀 좋으니까 북미 관계에는 조금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건 또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까지는 뭐 서로 네. 잡아먹듯이 싸웠지만 네. 그 뒤에 이제 2년 정도 굉장히 그 친분을 쌓았고요. 네. 또 이례적으로 지도자 간에 3번이나 만남이 있었습니다. 편지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러브레터라고 표현할 네.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 그 3차 토론 10월 22일 있었는데 이때 바이든 후보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독재자와 만났다. 예. 독재에 힘을 실어줬고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깡패라는 말을 이제 3번이나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으로 확정이 되면 북미 관계에 좀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미국의 민주당이 그나마 햇볕 정책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서 온화한 제스처를 취해 왔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바로 그 잘 지적하시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그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비핵화 협상에서 계속 딴지를 걸었습니다. 네. 문제 제기했는데 그거는 사실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네. 사실 과거에 보면은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예. 한반도 문제가 해결이 진전이 됐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같은 경우도 아마도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했지만 실제로 집권하게 되면은 예상과 달리 굉장히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예상보다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기의 주장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상당히 듣는 편입니다. 네.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도 당시에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그때 네. 반대인데 이명박 후보하고 이제 오바마 정부도 같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때도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는 결국은 이제 한반도 문제에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을 인정하면서 거꾸로 한반도 문제가 어렵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의 경우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려고 하면은 아마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아마 경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한국하고는 관계가 좀 괜찮다면서요? 바이든 그렇습니다. 후보. 바이든 후보는 과거 김대중 부통령 시절에 네. 우리 역대 정치 지도자들하고 많이 만났고 예. 연대에 와서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특강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김대중 대통령하고는 넥타이도 뭐 예, 그렇습니다. 나눠 갖고 예. 그러기도 했다면서요? 그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이렇게 이미 TV 토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그 동맹 관계에서 주한미군을 카드로 해가지고 방위비를 갈취하지 않겠다. 갈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썼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는 현재 한미 실무 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13% 정도 합의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50%를 요구했습니다. 네. 아마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13% 정도 선에서 타결되고 한 3년 내지 4년 정도 지속적으로 아마 그 정도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3%도 요즘 세상에 엄청 많이 준 높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지금 미국은 이제 우리만 고려한 것이 아니고요. 내년 봄부터는 일본과 또 방위비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또 일본과 협상해서 자기네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타결했던 13% 정도 선을 이제 그건 줘야 고집하지 않을까 됩니까? 생각합니다. 네. 좀 깎을 수는 없을까요?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깎아주세요. 네. 권동우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바이든은 종전선언 지지하고 트럼프는 남북 경협에 투자해라. 이러면 되겠네요.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만 지금 9월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연설에서 말씀하셨던 이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도 상당 부분 이제 수긍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트럼프 쪽이라면 뭐 사실 이미 상당 부분 물밑 이해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인수팀과 우리 실무자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뭐 이미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선거 기간 동안에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 인사랑 만나는 바람에 러시아 스캔들, 예. 이른바 스파이 사건으로 굉장히 휘말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 진영에서는 일체 외국인들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공식적으로는 아직 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당선자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늦어지면 우리나라 외교 정책도 지금 외교가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NSC 소집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예, 뭐 공식적인 입장은 어느 경우든 간에 어느 정보가 되든 간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또 항상 이 만들어낸 우리 아이디어와 논의할 자격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 입장은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의 당선자가 확정이 늦어지면은 그만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뭐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후보가 거의 불량배 깡패 이런 얘기를 3번 했는데도 북한이 좀 조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바이든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되더라도 네. 지금 이미 이제 지난 7월 10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예. 7일 10담화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 경우 대미 협상은 상당히 장기성을 띠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 후보가 되든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자기네들은 언제라도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바이든 후보가 TV 연설에서 북한을 깡패, 예. 이런 폭군이라는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자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대화를 재개될 때 대비해서 아마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북한도 좀 비밀 채널을 가지고 좀 대화하고 그러죠? 예,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예. 북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한 분이 조셉 윤이라고 있습니다. 예. 당시 국무부에서 대북 창구 역할을 한 분인데요. 사실은 이분은 이제 민주당계 사람이어가지고 2017년 그 한반도 상황이 악화됐을 때 북측과 접촉해서 사태 악화를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분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민주당계 분이어서 이제 뭐 조기 퇴직을 했는데 이 민주당계 인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북미 간에 아마 물리 접촉이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종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된 제스처가 많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3번이나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4년간의 쌓아놓은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욱님도 이런 의견 주셨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쌓아놓은 한북미 신뢰는 결국 모래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anything but 트럼프 이래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지난 9월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실제로 북한과 미국을 가교로 역할을 하는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 계획이 있었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이 얘기한 것이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적대시 철회입니다. 그렇죠. 이 적대시의 핵심적인 부분이 종전이거든요. 네. 전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가지고 우리 정부가 북한하고 상당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바이든 쪽에서 당선이 되면 인수위팀과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바이든 쪽에서 오케이만 하면은 언제라도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던져놓는 우리의 초석이 종전선언. 그렇습니다. 예. 네. 6081님이 트럼프가 쿨하게 패배 인정하고 나중에 북한 전담 특사로 가면 얼마나 존경스러울까요? 예전에 카터처럼.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권이 주어진다면 이것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대동강변에다가 뭐 트럼프 타워 이 건설권을 주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좋다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좋은 카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집권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돌파력은 있지만 민주당은 반면에 돌파력은 이제 부족합니다. 하지만 치밀하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이 협상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거나 또 그 비핵화 협상을 성과 있게 하는 데는 뭐 민주당 정권이 잡아도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지금 국회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뭐 비슷한 주제인데요.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실제로 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미국 내 트럼프와 달리 이 그 바이든 진영 내에서는 핵 군축 협상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동안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제재 완화는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지금 바이든 진영도 물론 두 축으로 나눠집니다만은 한쪽에서는 제재 완화를 해주고 대신 동결을 얻자라고 하는 그 점진적인 그 단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누가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이 핵 문제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어떤 관료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갈린다. 좀 아쉽지만 뭐 현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어떻게 좀 극복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 국회에서 토론회에서 다른 얘기도 나왔습니까? 뭐 지금 뭐 그 전반적인 분위기에서는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앞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바이든 후보가 나와가지고 지금 당장 코로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면 북핵 문제를 등한시하지 않겠나. 그럴 경우 내년 1월 달에 예정돼 있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아이고.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를 쏴서 아이고. 주목을 끌 경우 이런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중 갈등은 계속될 거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중국도 지금 우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고 또 우리한테 좀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중 외교도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외교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요. 우리 국가 이익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정책을 따라간다든지 네. 또는 뭐 중의 정책을 따라가는 이런 편승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본 방침하에서 미국의 정책과 우리의 정책이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조화롭게 이제 추진하는 방법이죠. 실제로 미국이 요구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신남방 정책과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해나간다면은 어차피 갈등의 요소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충돌 없이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국익을 지켜나가면서 한 번 더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의 문제를 좀 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안보전략 자문위원이기도 해서 여쭤보는데요. 남북 간에 좀 화해의 무드는 없습니까? 혹시 얼마 전에 귀순한 북한 그 초병 때문에 좀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만. 예, 이번에 그 넘어온 사람이 민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인입니까? 예. 아마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뭐 예비군복 같은 걸 입어가지고 초기에 이제 군인으로 알았는데 네. 조사해본 결과 민간인으로 확인됐고요. 네. 그 다음에 철망을 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했는데 이게 이제 감지 센서가 울리지 않아가지고. 네. 상당히 이제 넘어온 걸 확인했는데 찾는데 한 뭐 열 몇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걸 노크 기순하고 비교도 하지만 노크 기순은 전혀 몰랐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네. 군부대 앞에서 문을 두들긴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알고 있었는데 행방을 못 찾아가지고 10시간 이상 좀 찾았던 면에서 좀 차이는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검열단이 파견돼서 좀 조사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뭔가 좀 그 대비 태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 네. 문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검하면서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안보에 구멍이 뚫린 거는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남북 관계에 뭐 크게 변수가 되고 그러진 않죠.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우리 이제 종전선언 카드를 가지고 상당히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제 어업 지도사가 피격 사망했을 때도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신속하게 공개 사과한 거는 네. 결국 의도하지 않은 그 우발 사태로 인해서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를 이제 훼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 고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남북 관계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북한이 이제 바이든 후보의 깡패 단어에도 불구하고 침묵한 것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남북 간에도 좀 화해의 물꼬가 좀 트일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희망 섞인 예, 기대가. 상당히 이제 물밑 접촉은 됐는데 네. 결국 이제 북미 관계가 뚫렸을 때 아마 그것과 병행해서 남북 관계도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아니, 대선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혼란이 와서야 어쨌든 당선자 확정까지는 진통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혼란은 좀 현재 그 미국 연방헌법에는 12월 14일까지는 무조건 후보를 뽑게 돼 있고요. 예. 만약에 뽑지 않더라도 부통령이거나 또는 하원의장이 대행하게 돼 있어서 내년 1월 20일에는 어쨌든 새로운 정부는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네, 혼란이 있더라도 뭐 크게 예, 뭐 한 2달 정도가 아마 고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